7살 딸 친구 고민 들어주느라 몸도 마음도 지친 초보맘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었던 제 딸은 유치원에 입학한 5살에 단짝의 개념을 알았고요. 본인이 단짝으로 정한 그 친구하고만 놀고 싶어하고 놀이터에서 무리지어 노는 아이들 틈에 끼지 못하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며 지켜보다가 7살에 새로운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여기선 더합니다. 처음엔 저희 아이가 새로운 유치원 친구들이 낯설어서 거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또 좀 그랬고요.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 애가 끼고 싶어 해도 애들이 안 껴준다는 거예요. 여자애 셋 노는데 저희 딸이 가면 삼총사나 못 놀아 하다가 다른 친구가 오면 우리는 사총사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그 옆에 슬쩍 붙으면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준다고 하고요. 매일 혼자 노는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제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연. 야, 이건 진짜 사실상 아이들이 만약에 먼저 이제 아이들이 어려움을 청하는 그런 대화를 엄마한테 시도했다고 한다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의연하셔야 된다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려요. 누가 그랬어? 걔는 누구니? 뭐 넌 앞전에 어떻게 했는데? 막 이렇게 뭔가 사실관계를 취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쉽게 표현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아이들이 당황스러워서 좀 더 자기 위주의 보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만약에 어린이집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또 그걸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추궁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고를 하고 또 그것이 원으로 얘기가 옮겨지면 또 거기서 오해가 생겨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뭐 도망가는 거 뭐 이렇게 피해야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너가 한번 얘기하고 나서 안 되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내 아이가 고자질쟁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가 그렇게 자꾸 선생님한테 이르면 아이들 사이에서 뭔가 따돌림이나 내지는 뭐 이렇게 책망 받는 아이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한 번 내지 2번 얘기했는데 안 되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고 선생님한테 말할 용기가 안 나면 꼭 엄마에게 도움을 청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야지 또 엄마한테 계속 이러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봐 그런 얘기를 7세 때 정말 많이 하세요. 보통 5, 6세는 안 하는데 학교 갈 준비 시키는데 7세 때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뭔가 학교 폭력이나 이렇게 좀 더 심각한 상황에도 엄마한테 보고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엄마한테 와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인을 계속 주시는 게 좋아요. 아들 다르고 딸 다르고 또 이게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 아니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제 한 사춘기 정도 됐을 때 이제 뭐 친구가 또 이렇게 또 나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좀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굉장히 빨라진 편이긴 해요. 보통 저희가 사춘기 하면 저희 때는 중학교 정도 그렇죠. 예상하셨지만 이제 아이들이 거의 한 3년 정도 빨라졌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는 보통 4학년 때 요새는 사춘기들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 교우 간의 문제, 특히 뭐 아이를 뭐 따돌린다던가 이런 문제도 저희 때는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나타났던 문제였는데 요새는 7세 1학년 때 그 은밀한 따돌림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는 편이에요. 네, 빠르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워낙에 인지 교육들을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인지가 확장이 되고 또 인지가 확장이 되면 그만큼 정서도 같이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정서적인 반응도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고 또 남자아이 여자아이에 따라 조금 다른 면은 있기는 해요. 네네.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얘기 준비되지 않은 네네. 상황에서 엄마한테 이런 그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엄마들 반응은 어떻게 보여야 될지 그리고 또 교육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엄마가 얘랑 만나고 얘는 만나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사실 영유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직접적 개입은 친구를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에 모임을 가지시거나 아이들끼리 만남을 주선하는 방향이 가장 많으시잖아요. 조리원 동기 모임, 그렇죠. 문화센터 모임, 뭐 이런 거 키즈카페 있잖아요. 모임 이런 게 뭐 있으시잖아요. 봉사활동 모임.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건 뭐냐면 내 아이의 성향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예를 들면 내 아이가 1대1로는 굉장히 잘 노는데 1대 다대가 붙으면 다툼이 난다. 그럼 이 아이는 아직 1대1 상호를 많이 해야 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본인의 니즈가 있으신 거죠.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다라든가 사회성을 키워줘야 되니까 내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 명을 계속 만나게 하면 사회성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사회성이라는 건 1대1로 먼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후에 확장하는 거지 갑자기 한꺼번에 여러 명과 확 있으면 오히려 문제를 더 야기하기 때문에 아이가 더 사람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친구들 너무 여러 명 있으면 귀찮고 막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문제를 하나씩만 해두면 5명은 5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전체와의 관계의 어려움이다라고 오인할 수 있어요. 좀 확장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만약에 조금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고 아직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사실 1대1 관계를 계속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끌고 가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직접적 개입에서는 사실은 무엇보다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상대방 어머님과의 사인이 맞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예, 그 서로 사인이 안 맞으시면은 서로 감정이 더 심각하게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노는 또래 엄마들끼리는 서로 약속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뭔가 안 좋은 방향이 있을 때 뭐 놀이를 멈추고 서로 협력한다던가 아니면 거리를 두게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한다던가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애들이 계속 싸우는데 키즈카페에 계속 있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사실 서로가 암묵적 동의하에 파해야 되는데 서로 눈치를 보시느라 그 어려운 관계를 계속 끌고 가시고 엄마는 엄마대로 스트레스 아이들은 계속 부딪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친한 관계가 있고 주로 같이 노는 그룹이라면 그런 암묵적인 약속도 꼭 필요하세요. 그런 개입이 사실 더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가장 잊지 말으셔야 할 거는 내 아이의 니즈를 먼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엄마의 니즈,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원만한 모습을 계속 보여야 한다는 건 사실 내 아이의 니즈인지 나의 니즈인지를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은 저도 그랬고 남자아이들은 이제 약간 좀 서열 싸움 같은 게 있고 여자아이들은 또 감정 싸움 있잖아요. 내가 더 친해. 내가 얘랑 더 많이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또 성별을 나눠서 아이들에게 또 접근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은 뭐 특별하게 뭐 성별을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사실 남자애들은 반드시 그 서열을 겨루고자 하는 맞아요. 그런 네. 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죠, 있어요. 있죠. 네. 예. 특히 이제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모님이 계속 모델링이 돼주셔야 하는 게 특히 아빠가 그럴 때 사실 모델링이 돼요. 이렇게 보면 아빠가 되게 힘의 우위에 뭐 서 있으신 분이라던가 되게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하는 아빠 밑에 있는 친구들이 좀 더 그런 서열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되도록이면 부모님이 좀 모델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아이들끼리 육체적인 어떤 활동이라든가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부딪혔다면 그 순간엔 반드시 빠르게 개입하시는 게 좋아요. 아, 빠르게?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뭐 남자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라고 자꾸 이렇게 흐트러 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남자애들끼리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꼭 남자애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라는 게 남자애한테 손을 대고 뭐 여자애한테 손을 안 대고 이러진 않아요. 아, 예, 예. 남자애들이 그래요. 그냥 아이 친구들이면 다 친구들이지 그렇게 그룹을 나누지 않거든요. 성별로 어른처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예기치 않게 나의 신체적인 어떤 활동을 언어로 쓰지 않도록 계속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미웠어. 그러면 때리지 말고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 너 때문에 내가 뭐 짜증이 나.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그때그때 바꿔주시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그걸 언어로 쓰거든요. 신체 언어로 써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안내가 필요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사실 굉장히 미묘해요. 그러니까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네. 예. 사실 여자애들은 굉장히 미묘해서 어머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또 그것 때문에 어머님들 친구분들끼리도 되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일단은 여자애들 선의 감정선이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면 내 아이의 감정을 먼저 충분히 읽어주시는 작업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와서 그걸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보고하는 이유는 뭐 그 친구를 뭐 혼내달라, 그 친구와 관계를 원만하게 해달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오늘 되게 속상하니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태도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했어? 그럼 그 앞전에 뭐가 있었니? 그럼 거기서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그 엄마한테 전화해줄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만 주로 하게 되신다는 거죠.
해결사의 부분으로 가다 보면은 아이가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충분히 수용해주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또 고민해볼 그런 여력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에서는 꼭 같이 소통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